이글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여러분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클래식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까? 네, 너무 잘 보냈습니다. 그때도 연습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갑자기 어젯밤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어젯밤이구나. 갑자기 오늘 할 게 있어가지고 조금 네. 치다가 네. 갑자기 막 연습을 좀 했네요. 너무 컨셉을 그 연습하는 사람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마침 어제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네. 가장 보람찬 일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보람찬 것은 이제 제가 새로운 오페라를 두 작품을 무대에 올린 거고요. 예. 항상 다른 콘서트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11시 클래식에서 2번이네요. 저는 1번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1번 오페라가 하면 먼저 뭐라 나와서. 그러실 것 같아서 바꿨어요. 아, 역시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네.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재미있는 곡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하이든의 유머가 반짝이는 작품,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 중에서 4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오늘 그러고 보니까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맞아요. 이게 또 마지막 작품을 하이든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하이든 하면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렸을 만큼 교향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살짝 또 열받는데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안 받았다면서요. 네. 12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하이든이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이제 소년 합창단에서 네. 성당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살 정도 되면 이제 변성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소년들이 이제 여성의 음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합창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정말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 독학으로 음악을 배워나갑니다. 이게 뭐 나왔다라고 지금 이제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성기가 되면 네. 이제 잘리는 그런 일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이게 남성 목소리가 나오면 맞아요. 보이스 소프라노로서의 이제 상품성으로 가치가 없으면 맞아요. 가차 없이 아웃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의 음악가들이 네. 음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왕과 귀족의 네. 후원을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하이든 시대 음악가들 보통 이제 네. 귀족들의 후원으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귀족의 궁이나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전속 음악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궁정음악가. 맞아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베토벤과 슈베르트 이런 시대로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사회 제도가 변하고 또 후에는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 모습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이든, 모차르트 이 시대에는 궁정 음악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든에게도 이제 궁정 악장으로 취직하는 기회가 옵니다. 27살에 보헤미아 귀족인 모르친 백작의 궁정 악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백작의 집안이요 부도가 나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비엔나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29살에 헝가리 귀족 파울 안톤 에스테아르 하지 후작 집안의 관현악단의 부악장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네. 두 번째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작이 사망하고 이제 그 동생 후작의 지원을 받아서요 악장에까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이후 여기서 30년간 59세까지 그곳에서 악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친 백작, 네, 그렇죠. 그다음 파울 안톤, 네, 예, 에스테라지 후작, 맞아요. 그다음 니콜라우스 후작. 맞아요. 이게 세 개의 이제 귀족에게 한마디로 FA를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음악가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귀족을 잘 골라야 되는 게 이렇게 부도나는 귀족한테 가면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락 귀족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가 사정에 따라서 지금 하이든도 보면요, 이게 보헤미아 지역 그쪽 계열이지만은 네. 보헤미아라고 하면 보통 이제 체코 쪽을 얘기할 거고, 네. 그리고 헝가리가 있고 보면 비엔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도 잘 선택을 했어야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니콜라우스 후작이 대박이네요. 30년간. 그렇죠. 3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야 이번에 그 다저스하고 계약한 오타니 쇼헤이도 12년 계약인데 여기는 정말 30년 계약입니다 지금. 그렇죠. 야 그러니까 사실 이 전에는 이제 모차르트 하이든의 시대 전에는 이제 바흐와 핸델이 있었잖아요. 네. 바흐는 이제 독일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아주 오랜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의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귀족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였죠. 예, 네. 음악 감독으로. 그렇죠. 아 이렇게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 소개된 것 좀 보면은 음악가들이 귀족 소속이나 궁정 소속에 있을 때 뭔가 불만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 마치 예술가들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은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식이 그 귀족들 밑에 이렇게 있으면 예술가들이 이제 불쌍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왕정이나 이제 귀족 소속의 네. 음악가가 되면요, 그 후원을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음악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싫으면 본인이 그만둬야죠. 아니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작품도 주는데 열심히 곡을 직장이죠, 만들어줘야 직장. 되는데 단지 단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본인이 연주하고 싶은 곡, 작곡하고 싶은 곡 하지 못하고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오다가 내려오는 곡을 해야 되는 부분. 맞아. 하지만 비는 시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고, 조금 네.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베토벤의 시대에는 이제 혁명들도 있었고, 네. 약간 시민 사회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가들이 나 하기 싫은 건 진짜 하기 싫어, 뭐 이런 계열도 생기고, 그리고 아직 귀족에게 귀속되어서 충실하게 음악을 써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점점 변해가는 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술가지만 우리 둘 다 예술가지만 이건 좀 객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본인 작품을 잘 팔릴 수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죠. 예, 여하튼 살짝 흥분했습니다. 자,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 작곡 언제 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전속 악단은요, 그 귀족의 집에 머물면서 연주를 보통 했어요. 네. 근데 1772년 당시에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지 이제 후작의 궁전에 1년 가까이 머물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궁전이 문제는 여름 궁전, 즉 별장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후작이 여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 별장에 오래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후작은 행복했겠지만 이제 별장은 타지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던 단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집니다. 아. 그래서 악단의 책임자인 하이든은요,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어요. 후작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만 휴가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게 부드러울까를 하이든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든은 결국에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 사악장에는 또 하이든의 기발한 유머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곡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쓸쓸하지만 빠른 멜로디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빠른 느낌으로 시작하는데, 네. 이제 뒷부분에 가면요, 느린 부분이 펼쳐져요. 이런 식으로 뭔가 평안한 음악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음악에서 하이든은 단원들에게 특별한 퍼포먼스를 주문합니다. 네. 바로 연주 중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조명이 없었으니까 촛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기 앞에 놓인 촛불을 끄고 자기 파트의 연주 부분이 끝나면 네. 악기를 정리해서요,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호른의 연주가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네. 끝나고 자기 앞에 있는 촛불을 불고 이 호른 주자는 퇴장을 해버려요. 악단은 계속 연주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바순 주자가 촛불을 끄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는요. 두 번째 오보의 주자가 이제 촛불을 끄고 나가고요. 그러면 점점 이 무대 위에서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악기 두 대가 연주를 끝나고 퇴장을 해요. 이 바이올린 두 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대에는 지휘자 혼자서 남아 있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하이든이 이런 퍼포먼스를 이제 후작 앞에서 펼쳤고요. 그 결과로 이제 눈치가 없었을 뿐 머리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후작이요. 이들의 반항을 알아채고 흔쾌히 휴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좋은 후작입니다. 나쁜 후작은 이렇게 반항하면 영원히 집에 가라고 할 텐데 잘라버립니다. 예, 휴가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아, 하이든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곡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태양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하나하나 퇴장해 나가면서 고별하는 네.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이든 교향곡 45번 F샵 단쪽 고별 사악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하이든 교향곡 45분 F샵 단조 고별 사악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조은수님, 태양님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탁정은님, 가족이 집으로 모이는 시기인가 봐요. 저희 집도 이번 주에 네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된답니다. 연말에 집과 가족이 생각나는 건 하이든이나 저희나 같은 마음인가 봐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동수님, 마지막에 지휘자 혼자 남은 모습을 보여주며 후작은 무언의 협박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 떠나면 너 혼자다. 3611님, 헉! 이글 이글 태양님, 이번 달을 끝으로 안 나오시는 건가요? 매주 화요일만 기다렸는데 사실이면 너무 아쉬워요. 정경님과의 케미가 정말 보기 좋은데요. 신년에 또 보고 싶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아니, 고벨이라는 곡을 아니 골라서 그런가요? 나도 모르는 사실이 있네. 진행자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벨이 아니라 예. 곡 제목이 고벨입니다. 2023년에 대한 고별해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네. 그 2023년을 보내면 좋을까? 네. 약간 뭐 희망찬 것 아니면 좀 쓸쓸한 것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런 유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감기 걸렸습니까? 거의 다 나았어요. 아, 감기까지 걸렸습니까? 왜? 제가 지방 공연을 하느라. 얼른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다희님, 저번 주에 2023년 마지막 곡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셔서 정경님이 준비 안 한 거 아니냐고 농담하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태양님께서 멋진 곡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네요. 아기가 이유식을 잘 안 먹어서 속상했던 마음을 유쾌한 곡으로 또 달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기야, 이유식을 잘 먹어야지. 아, 너무 무섭겠나? 자, 하이든 하면 모차르트와 베토벤 이야기를 우리가 살짝 아까도 언급했지만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차르트하고 가깝지 않았습니까? 네, 하이든의 별명이 파파 하이든이에요. 네. 이 파파는 아버지라는 뜻이겠죠. 이것을 처음 부른 게요. 모차르트는 하이든보다 24살이 어렸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친구처럼 지냈다고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교류를 했고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이든에게 모차르트는 파파 하이든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베토벤하고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잠깐이었지만 제자였다고 어허. 해요. 하이든과 베토벤이 처음 만난 거는요. 233년 전 오늘이라고
오늘입니까? 네, 1790년 12월 26일이에요. 아 이거 찾아왔어요? 네. 아 대단합니다. 당시 베토벤은요 갓 20살이었고요. 네. 하이든은 58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굉장히 나죠. 네. 그리고 하이든은 윈으로 오면 이제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베토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빈으로 떠나는 베토벤에게 이제 베토벤을 후원하던 발트슈타인 백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손에서 모차르트의 정신을 배우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베토벤은 훗날 하이든에게서 배운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불평을 했다고 해요. 이거. 베토벤의 네. 성격이 네. 또 이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좀 두 분 다 천국에 계실 텐데 네, 혼나고 있지 않을까? 혼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이든은 네. 되게 유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놀람교향곡이라고 네. 갑자기 거의 사람을 졸게 할 정도로 음악을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아주 크게 연주를 하면서 관객을 깨우는 그런 재밌는 곡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하이든의 피아노 곡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사소한 재미들을 많이 주는 곡들이 많아요. 이 고별도 그렇고 네. 지금 얘기해주신 이 놀람도 그렇고 네. 하이든은 자신의 음악을 장기로 그때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귀족에게 뭔가 이 애교스러운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놀이를 선사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유머 감각을 음악에 정말 잘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솔직히 약간 빗나가게 되면 네. 아웃이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해도 약간 밉지 않게끔 선을 잘 예, 지켰다. 국제 정세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 사악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 첫 작품이네요. 네, 새 첫 작품이에요. 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알겠습니다. 작품인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잘 준비해 오시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감기 얼른 쾌차하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